여기는 판교, 그리고 여기는 고향 창릉. 판교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고향 창릉은 강북 핵심 지역, 그러니까 시청, 서울역, 용산, 마포, 상암동 같은 지역, 그리고 한강 남쪽으로는 여의도와 마곡, 그리고 김포공항 쪽으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판교는 사이즈가 890만 제곱미터, 고향 창릉은 790만 제곱미터,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판교는 우리나라의 신도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도시,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판교만큼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고향 창릉은 사전청약 때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3기 신도시, 그래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3기 신도시가 워낙 입지가 좋아서 과천이나 하남 교산 같은 것도 아주 인기가 있겠지만 고향 창릉의 사이즈 면에서 판교하고 가장 비슷하니까 오늘은 고향 창릉과 판교를 비교하면서 고향 창릉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번화가 테헤란로. 1990년대 벤처붐을 타고 여기에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요람이 된 곳. 문제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인기가 많아지면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 6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는 치솟는 임대료에 신음하던 IT 기업들에게는 담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IT 기업들이 판교로 모이면서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IT 기업들은 본사가 됐든 지사가 됐든 핵심 업무 거점을 바로 이 판교에다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13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 기업들의 매출을 합치면 108조가 넘습니다. 고향 창릉에도 자동 경유지가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에 의하면 130만 제곱미터, 판교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판교는 제2, 제3 테크노밸리로 확장할 예정이죠. 제2 테크노밸리가 43만 제곱미터, 그리고 제3 테크노밸리가 58만 제곱미터, 합계 101만 제곱미터가 추가될 예정이며 기존의 66만 제곱미터를 합치면 167만 제곱미터의 자족시설이 판교에 들어서는 건데 이 정도 크기면 여의도의 반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판교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건 단연코 강남 접근성. 테헤란로에서 판교까지는 15km 내외, 차가 안 막히면 20분 내로 갈 수도 있죠. 판교 개발 당시 기업들에게 공급된 토지의 가격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950만원 수준, 테헤란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원가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 이만한 기업들이 판교로 몰려들었고 지금 바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되어 제2, 제3의 테크노밸리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창릉에서 기업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이 세 군데, 이 세 지역은 각각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업무 중심형으로 이루어진 중심복합지구 CMD. LH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선전합니다. 여기에는 GTX 창릉역이 생길 예정인데 이 열차를 타면 강남 삼성까지 가는 시간이 겨우 10분 내외, 그리고 여기에는 고양선이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고양선은 창릉 신도시를 관통해서 고양시청까지 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창릉 신도시 중에는 여기 3개가 신설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GTX 창릉역에 함께 생기는 겁니다. 고양선은 2029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면 서부선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 있고 1, 2, 6, 7, 9호선을 완성해서 서울 전역으로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GTX와 고양선이 지나는 창릉역 역세권이 창릉 신도시에서는 가장 번화한 업무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에서 두 번째로 각광받을 업무지구는 산업혁신형 창릉 테크시티. 개발 후 모습은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창릉 신도시에서 두 번째로 큰 업무지구니까 새로 생길 고양선 역사 3개 중 1개는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생길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 이렇게 되면 밑에는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동서로, 그리고 고양선을 활용해 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업무시설이 들어올 자리는 바로 여기 산업특화형 DNA 파크. 그리고 미래 모습은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농업 관련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DNA 파크에서 DNA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Data, New Energy, Agriculture. DNA 파크 쪽으로 새로운 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는 3호선 원흥역이 2km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호선인 삼성역에서도 가깝죠. 삼성역이 중요한 이유는
고양시의 2035 도시계획에서 부도심 두 곳 중에 하나가 삼송이기도 하고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이 북부 연장되면 바로 이 삼송역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이 드넓은 자정용지를 다 채우고 나면 판교와 비슷한 명품 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 3구. 이곳의 특징은 나름 계획된 신도시라는 점. 경제개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울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계획해서 개발된 곳이 바로 강남. 구도심이었던 강북 대신 강남을 선택한 이유는 전략적으로 강북보다는 강남 쪽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는 것. 이런 이유로 명당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강북에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유보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창릉.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미국이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파트너 국가가 되면서 수출입을 위해서 항구 도시였던 부산이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게 되고 서울을 부산에 연결시키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강남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생기고 강남은 도로교통의 중심이자 경부축 개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후 자동차가 보급되고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경부고속도로 IC 주변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남쪽으로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규모 신도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판교. 강남과 판교로 있는 이 축은 호재가 끊이질 않죠. 서울에선 강남만한 곳이 없는 이유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 그래서 지금은 강남 3구에 부자들이 몰려있죠. 판교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 강남과 근접해 있기 때문. 창릉 신도시의 경우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비록 GTX를 타면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주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남 지역과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기대할 만한 구석도 있긴 합니다. 바로 강북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점. 사회적으로 공정이 화두가 된 것처럼 개발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북 쪽도 많이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2022년 3월 3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면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북에 위치한 서울도심을 남북방향으로 4개 축, 그리고 동서방향으로 1개 축을 설정해서 유기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의 도심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 그리고 19개의 중심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 창릉 신도시의 위치는 바로 여기. 접근성을 기준으로 창릉 신도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상암, 수색, 마곡,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감성문화 혁신축.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상암동에는 이미 업무 빌딩들이 질벽에 늘어서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도 호가는 대략 이렇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월드컵 파크 4단지 아파트가 2021년 8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금액은 14억 4천. 참고로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244%,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6년 10월. 이쪽의 업무 지구 면적은 57만 제곱미터. 여기는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KBS, MBC, SBS 같은 큰 방송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서쪽으로 퍼지면서 방송 미디어 벨트를 만들고 여의도에서 상암을 거쳐 일산까지 이어지는 방송 미디어를 근간으로 한 한류 산업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밝힌 일산 지역 200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바로 여기 CJ 라이브시티 같은 대규모 공연장, 그리고 킨텍스와 같은 대규모 전시장이 들어서면서 한류 그리고 방송 미디어 산업의 성지가 될 곳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상암에서 일산까지 이어지는 방송 미디어 벨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와 LH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각각 이런 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나 전시산업 마이스 같은 산업 외에도 실감 미디어, 바이오, 지능형 의료기기, 지능형 ICT, 소프트웨어 산업. 개인적으로는 하이브 같은 엔터 기업들도 방송국과 공연장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서 창릉 신도시가 입주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앵커 기업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건 창릉 신도시와 근접해 있는 마곡 지구를 보면 알 수 있죠. 마곡은 370만 제곱미터의 크기로 창릉 신도시 반밖에 되지 않지만 산업용지는 190만 제곱미터로 어마무시합니다.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이 모두 업무시설인데 오른편 반을 꽉 채우고도 넘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는 그대로 아파트 시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곡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84 타입 기준으로 매도가가 16억에서 17억 수준. 마곡 엠벨리 14단지는 2021년 7월 실거래가로 14억 6,500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2014년 5월에 났고 용적률은 206%. 마곡의 성공에는 바로 이 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곡 입주 계약을 처음으로 맺은 기업이 바로 LG. 그것도 무려 17만 7천 제곱미터. 이로써 LG는 계열사 6개를 마곡에 입주시키게 되고 이때 투자한 돈이 무려 2조 4천억 원. 창릉 신도시가 대기업들을 앵커 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이 드넓은 산업용지는 양질 일자리로 좀 더 빠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창릉 신도시가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3개의 도심이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과 서울역, 시청 등이 있는 구도심, 그리고 여의도, 나머지 하나는 강남. 서울시는 2040 계획을 통해 성장 한계에 부딪힌 이 3도심을 보다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도 이렇게 바꾸고 한강을 끼고 있는 숲의 모습도 멋지게 바꿀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수혜를 입을 지역이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 그리고 여의도와 함께 더욱 발전할 지역이 바로 용산. 용산은 서울 3도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의 명당 자리에다가 우리나라 최대의 도심 녹지 공간인 용산 국가공원을 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노른자리 땅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면적은 무려 51만 제곱미터. 현대차가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무려 7배 수준. 현대차 그룹은 여기에다가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거 덕분인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GTX 4개 노선 중 무려 3개가 삼성역을 지날 예정. 이거는 이제 강남의 중심이 삼성이 된다는 것을 콕 집어준 거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GBC보다 7배나 큰 이 땅이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면 용산이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심이 되고 근처에 있는 여의도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서울시의 2040 계획대로 이 지역이 글로벌 혁신 코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볼 때 창릉 신도시의 입지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의도로 가는 거리는 마곡보다 조금 멀고 용산으로 가는 거리는 거의 비슷하며 서울 구도심으로 가는 거리는 창릉 신도시가 마곡보다 오히려 가깝습니다.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살기가 편합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 공간은 조경을 아주 멋지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놨죠.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산책로가 되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사람 살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는 당연히 살기 좋을 겁니다. 창릉 신도시를 관통하는 창릉천 주변으로는 이렇게나 멋진 리버파크가 생기고 창릉 신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지가 풍부한데 지금 34단이 주둔하고 있는 망월산 자락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6개의 테마숲, 크기는 서울숲의 2배. 여기에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으면 여름에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붉게 물들어가는 노구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릉에는 한옥마을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거뿐 아니라 한옥 상가까지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현대 생활 속에서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근처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들이 지어질 테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 2035 도시계획에 의하면 창릉은 일산과 더불어 2도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동쪽에서는 창릉이 당분간은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양에는 창릉 외에도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부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은 바로 대곡. 경기 서북부에서 철도선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창릉이나 일산조차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까지도 허허벌판. 대곡은 창릉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릉만큼이나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김포대교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펼쳐진 경관을 보면 여기는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국제업무지구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철도교통의 중심지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미뤄둔다는 것은 나라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대곡의 개발은 창릉에서 대곡을 거쳐 일산까지 이어지는 경기 서북부 개발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가 된 고양시는 자연스럽게
창릉, 대곡, 일산이라는 미래의 성장 거점들을 갖게 됩니다. 입지가 좋고 계획이 잘 된 신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죠. 오늘 여러모로 검토해본 결과 창릉 신도시는 참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청약이 거의 사전 청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쪼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꼭 당첨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